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승훈 후보님 아무래도 이제 오마이TV에 처음 네. 출연이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광명시장 후보 박수원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시정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활기차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운영하는 TV가 있죠. 박승원 TV입니까, 이름이? 네, 박승원 박승원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이 지금 5,000명인데 네.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5,15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끝나고 나면 한 6,000명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님이 이제 이번에 3선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시장 경험이 있으시고 관록도 있으시니까 네. 이번 3선 도전하신 이유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8년간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시정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네. 광명시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3기 신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380만 평 정도 되는데 이 3기 신도시 사업과 포함해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74만 평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구 도심 원도심 지역에 철산동, 하안동, 광명동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8년 동안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벌여놓은 사업도 있지만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3기 신도시는 미래 100년가는 도시의 설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잘 해야 될 그 책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는 이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 또 기본사회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했는데 이번 3선을 통해서 기본사회 1번지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를 새롭게 좀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본사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추진해갈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일할 때 사실이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삶, 시민들한테 효능감 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참 시장님이 그동안 8년 동안 하신 게 그냥 일을 하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광명을 쪽 이제 시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신도시 또 미래를 향한 신도시 계획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시장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네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들이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운영하는 체계가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인 원탁 토론회나 주민총회 다양한 또 이제 각종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설계하고 통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 주권자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부분들을 저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입니다. 저희 광명시가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한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을 지켜낼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6개, 재건축 사업 2개 포함해서 8개 단지를 안정적으로 잘 입주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거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간 것 이것이 광명 시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세대별 또는 뭐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게 시장님이 소통을 잘하시는 시장님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러면? 시장이 네네. 내가 4년 동안 무엇을 해서 성과를 내서 네.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시민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거든요. 제가 광명에서 30년 동안 활동했는데 시민운동가로 또 교육운동가로 또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30년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시민들의 얘기가 진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시정이지 시장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높은 건물 짓고 토목공사하고 네. 하는 것은 특정한 세력들을 위한 것이지 전체 시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늘 그렇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우리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직접 공개하시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시장님도 그런 걸 이미 하고 계셨군요. 8년 동안. 그 오프라인에서도 좀 했었고 네.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 했었습니다. 아, 그런 그동안 부분들.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네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간부회를 전체 직원들 그러니까 그 유관 기관까지 다 볼수록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국민들한테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날 그 주간 정책회의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회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거꾸로 전화나 문자가 오세요.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네네. 방향이 좀 일관성 있게 가고 있어서 바람직하다라는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이제 평소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시민들을 통해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소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시장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 인물이 와야 되고 이런 요구들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을 2번 하셨지만 네.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이번이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이 이 광명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를 계획하고 그 성과가 나는 사실은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하나의 맞아요. 도시 계획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네. 건물을 세우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서 네.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한 이 과정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4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는 지금의 그런 행정 시스템 구조에서는 네. 시장은 최소한 3선 정도 해서 그 정책의 연속성, 완결성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네. 시민들께서 야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네네. 그것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 거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특히 광명은 서지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 도시의 대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있게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많이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추진하시다 보면 네. 광명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중앙정부 또는 이제 경기도 네. 이런 이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 그다음에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은 이제 시장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정책 파트너형 리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네. 이 정책 파트너형 리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정책을 실행할 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네. 서로 연대, 그렇죠.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경기도의원 할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러셨군요. 대표할 때 도지사와 연정, 협치를 네네. 통해서 288개의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은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네. 인천시장, 수도권의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교통 혁신이거든요. 오. 광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현재 7개의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인천, 서울, 경기도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광역교통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거기에 저 광명시가 함께 네네. 저희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말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좀 당선이 돼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리고 광명의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교통 문제인데요. 네. 이 교통 문제 추진 중인 교통망이 다 완성됐을 때 네.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시민들은 뭐 바꾼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시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민들이 광명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도로나 철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철도 관련해서는 현재 7호선 네네.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의 노선에 대한 계획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내 안산선이 지금 한 2년 후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광명에서 여의도 가는 노선이고 네. 월곶 판교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광명 시흥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GTX G 노선과 D 노선이 인천과 부천에서 시작해서 광명을 거쳐 서울 방향으로 가는 이 사업들이 잘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면 네. 광명 그야말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거점 도시가 됩니다. 이것들을 잘 해내는 것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3기 신도시를 관통해서 광명으로 해서 금천구로 해서 신림으로 가는 신천한 신림선입니다. 아. 이게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네네. 원래 지방선거 전에 하기로 했는데 워낙 현안이 크다 보니까 올해 7월 이후로 이렇게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신천한 신림선이 네. 신설하게 되면 네. 철도를 통한 교통 혁신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광명은 서울로 가려면 안양천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네. 서울 직결 방향 광역도로 4개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철산대교, 하안대교, 네. 또 광성초교 앞으로 해서 넘어가는 2개와 광명 육동에서 서해안으로 연결하는 서울 방향 이 4개 노선이 도로가 확장이 되게 되면 네. 광명은 굉장히 수도권에 빠른 교통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네. 경기도, 인천이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가 네네. 당선되면 네. 가방 들고 네. 서울시장 네. 정원호 총장 오랫동안 함께 일했거든요. 네. 예. 경기도지사 네. 추미애 네. 후보 네. 또 인천의 박찬대 시장 네. 제가 직접 가방 들고 만나서, 다니면서 국토부 장관 차가 만나면서 이 문제를 제 임기 중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네, 말씀처럼. 네. 또 하나 관심을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주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도 하셨고 이미.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걸 또 추진할 계획이세요? 지금 광명의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네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10년 전후로 해서도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하고 또 한이 공공주택지구하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네. 주거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신혼 희망타운 그리고 청년 주거 네. 청년 주택 이것들이 네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목표여서 그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일자리,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서 그 분야 관련해서 LH, GH와 수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계획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도 이제 뭐 추미애 의원이 되시면 거기도 이제 GH, LH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미래가 궁금한데 어떤 청사진을 우리 시장님 갖고 계세요? 3기 신도시가 약 38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광명과 시흥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거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서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 네. 여기에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 그래서 있어야죠. 여기에 모빌리티,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전략 네. 그리고 여기가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태양광 그 사업 그리고 그 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네. K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는 겁니다. 아, 거기에요. 저희가 오. 3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소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공약에 네. 5만 석의 수도권의 맞아요. 5만 석 규모의 K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네. 이 3기 신도시 네. 광명에 유치를 해서 여기가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나가려고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 문화, 네. 그다음에 녹지, 뭐 네. 정말 명품 도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이제 기존과는 정말 다른 네, 네, 네. 앞으로도 향후에 그 한 2, 30년 동안은 이 광명 3기 신도시 이외의 버금 가는 이렇게 주거 단지를 만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지가 일단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일자리가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문화도 아주 풍부한 형태로 네. 만들어내면 광명시가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수도권의 최고의 도시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좀 청산이 그려지는 네. 것 같은데 또 광명하면 기본사회 1번지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광명이 보여준 실질적 변화 그리고 성과 이게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어떤 성과들이 이게 있었습니까? 하루 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동안 기본사회 정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오. 그리고 기본사회 위원회도 만들고 네. 기본사회 팀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네. 기본사회 정책을 공모를 했는데 네. 110건이 들어왔습니다. 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네. 10건을 선정해서 올해 사업으로 새로 하기로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죠.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네네. 어제는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경비원인데 아내는 암 투병 중에 있고 어머니는 노인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기도 노령연금을 포함해서 제가 뭔가 좀 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없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분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한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네. 정책들을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필요하다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저희가 50대한테는 네.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리고 출생 축하금도 드리지만 네. 또 첫돌 축하금도 드립니다. 네네. 첫째 아이는 70만 원, 뭐 80만 원, 둘째,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오, 드리고 있는데 네네. 입학 축하금도 드리고 있고요. 초, 중, 고. 네. 이러한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 네. 저희 노인 무상교통, 네. 청소년 무상교통도 일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무상교통을 하면 전행은 아니지만 일부 네네네.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60대 이상한테는 건강실천금을 오. 30만 원씩 드리고 또 이제 임용권도 네. 70대 이상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책 하나하나 해와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노동만 하면 네네.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재정이야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잘 설계해 나가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 광명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댓글로도 네. 광명에 사는데 네. 광명화폐 너무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게 올리셨어요. 네. 그리고 7호선 때문에 강남 21분 입성 최대 강점이다 이런 걸 또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네. 장관이
광양에 있는 그냥 드림 사업과 푸드 마켓 현장을 네. 방문했다면서요. 네, 네. 정부도 관심을 갖고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2021년 코로나 때 네네. 그냥 드림 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때 하셨군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그냥 제일 드림 힘들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이제 도지사께서 같이 할 지자체 하자라고 해서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냥 드림 사업 콘에 오셔서 네네. 직접 격려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러셨군요. 그 사업을 하다가 네. 코로나 끝나고 저희도 잠깐 멈췄어요. 멈췄는데 대통령께서 이거 다시 맞아요. 해야 되지 얘기하셨죠.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오세요. 기본적으로 한 50명 가까이는 매일 꾸준히 매일 오시는 것 오시는군요.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예산 받아서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예산 더 태워서 했고요. 근데 이게 네. 최소한 굶는 사람은 없애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한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오신 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거나 일자리 뭐 이런 상담들 다 해요. 상담을 해서 일자리도 알선해드리고 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도 좀 알선을 해드리고 이런 네. 역할들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하나 시민들의 삶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한 지방정부는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단순히 먹는 걸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도 그렇죠. 드리고 네.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드리는 네. 그런 현장 행정이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광명에 이제 광명동 쪽에 하나 있는데 네네. 저쪽 남쪽에 소화동 쪽에 하나 더 하려고 현재 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기본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장님 뭘 제시한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네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네. 기본 사회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관계가. 예, 기본 네네. 사회에 기본 돌봄, 기본 주거, 네. 기본 환경, 기본 교통 뭐 이런 것들을 한 8개 부분을 쭉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기본 관계를 설정한 겁니다. 오.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는 평생 네. 사람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적인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궁극적인 맞아요. 목표인데 그럼요. 우리 사회는 점점 분화되고 있고 네네. 1인 가구로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립되고 또는 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맞아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관계를 잘하는 기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고 그래서 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청년 기본 관계 사업을 좀 하기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요즘 온라인만 하고 오프라인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잘. 온라인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평생교육과 관련된 배운 부분도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점차 금액을 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컨텐츠를 다 모아서 온라인에서 다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이분들이 지역 안에서 또 그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관계적 삶을 만들어가는 이 정책을 올해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청년에서 노인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좀 해내려고 합니다. 최소한 외롭게 살지 않게 그렇죠.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네.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사실 관계라는 걸 네. 별로 중요하게 기본 관계 이런 거 생각 안 하는데 네. 청년들도요. 요즘은 온라인에 안에만 있지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고독하게 혼자 계시는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또 네. 삶도 즐거워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고속 성장하면서 경쟁 위주로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연대하고 협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네네. AI가 성장하고 디지털이 성장해가면서 점점 그런 고립된 삶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고 우리가 연대하고 소통하고 협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또 행복한 지역사회 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시업선 청년도 이곳에 와서 함께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혼자 그
이 고독사하는 어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맞아요. 것. 이것이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사회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님께서 지난달부터 광명동을 시작으로 해서 권역별 현장 방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시는 시장님이시니까 시민과 직접 만나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고 계시는데 주로 시민들이 뭘 많이 요청을 하세요? 아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원래 생생 소통 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계속 다녔어요. 네네네. 다녔는데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러 나온 지 한 달 반 됐거든요. 네네. 나와서 이제 명함 드리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 현장 보고 이 위치도 좀 바뀌어주고 뭐 현수막 찢어져 있으면 네네네. 제가 그것을 걷고 있고 또 뭐 부서에 전화해서 이거 왜 이렇게 방치했냐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게 선거운동인지 일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랬는데 시민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 네네. 저를 후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으로 봐요. 그래서 거죠. 계속 민원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서 예, 네네네네. 저기에 뭐 도로 어디가 패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뭐 그 이제 산책로 어디가 좀 네네.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속 민원 말씀해 주셔서 그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있어요. 네. 그만큼 네. 시민들은 그냥 후보라기보다 시장이 왔구나. 그러니까 네. 내가 좀 필요한 거 당장 말씀하시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말씀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근데 그 소통을 평소에 잘 하시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만나면 허물없이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삼이 후보로 이제 보고 이렇게 어려워하셨는데 네. 지금은 막 달려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할 얘기 있다 그러면서 네. 얘기를 다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운동을 제가 1시간 정도 하는데 네네네. 최소한 6명 정도가 그런 현안들 얘기하고 가십니다. 네. 아침 운동 1시간 하는 동안에만. 좀 힘드시긴 하겠네요, 시장님. 하시기가.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제 운명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맞아요. 있어서 네네네. 이것을 잘 저희가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힘들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힘들어서 그럼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네. 공익적 마인드가 있어야 네.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예.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지, 어느 그렇지. 분은요 가수를 막 이렇게 쓸어내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했더니 저 지금 굉장히 용기 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말씀하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거 바로 또 확인해가지고 네네. 연락드리도록 했는데 네. 하여튼 늘 현장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을 뛰는 시장이니까 시민들이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시는 분도 계세요. 우시는 그러니까 손잡고 예. 들어주는 게 얼마나 또 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손잡고 들어주고 예. 공감해주고 이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네. 1.5도씨 기후 의병 지원 제도 이거 뭐예요? 광명에서 하셨던데 시장님. 이게 탄소 중립 기후 비용인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가 1.5도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1.5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탄소 중립 활동을 네.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1.5도 기후 의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8,000명 정도가 오, 가입을 참여하고 했거든요. 계시고. 오. 기후 의병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한 우리가 16개 정도 품목이 있어요. 네네. 다회용기를 이용하면은 포인트를 드리고 뭐 그 자전거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드리고 포인트를 예, 네네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포인트를 드리고 의병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예, 네네네. 의병에 가입해도 포인트 드리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10만 정까지 드려요. 네. 그러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그거를 올해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10만 포인트를 쌓으신 분들이 네네. 기후 의병들이 네. 그걸 다시 지역화폐로 받은 거를 네. 기금으로 다시 내요. 내요 그걸 또 네. 시에제 탄소 친환경 기금 뭐 이런 거 기금에다가 네. 다시 내십니다. 기후 행동 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러한 시민 운동, 네네. 이런 시민 행동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바꾼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박성원의 정책이 사실은 다 중심에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 기후운동 18,000명이 원래 목표가 15,000명인데 18,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 행동을 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기후 의병들입니다. 그분들은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야, 대단. 근데 그런 걸 생각이 내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걸 생각이 내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기후 의병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이 시민과 함께하면 다 됩니다. 그분들하고 토론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의견들이 다 나오는데 네네. 그 의견을 시정에 받아들여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좋은 의견입니다 하고 그냥 묻어놓고 행정단위에서 그러면 묻어버리거나 안 되죠. 야 이거 뭐 표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묻어버리거나 뭐 재정이 뭐 판단했고 돈 많이 들어가서 뭐 안 한다고 네네네. 한다거나 재정이 많이 드는 건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일이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의견이 많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서 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센터 네. 이건 또 뭐예요?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이게 방과 후 아이들 네네, 있잖아요. 방과 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오.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과 후 돌봄을 네. 이제 보통 저학년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아파트 이제 새로 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있고요. 네. 기존 아파트에서는 이제 입대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수리 다 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서도 이런 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것은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강민시가 매년 네.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검진, 치아 건강관리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켰어요? 치아 건강 아이들의 돌봄에 혹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주로 아이들은 좀 보건소에 네, 보건소에서 맞아요, 보건소에서 맞아요. 좀 그걸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그다음에 청소년들 공간 확대나 체험하는 네. 거는요. 그것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청년동을 저희가 2개 만들었어요. 청년동을. 네, 청년동.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들만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걸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더 해달라고 해서 일직동에 하나 더 만드는 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청년동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벤치마킹을 전국에 가장 많이 옵니다. 그것도 이런 거예요. 그 설계를 네네. 청년들이 다 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공간만 제가 확보해주고 제공하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공간으로 하는데 원칙 2개 줬어요. 뭐예요?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개방형? 설계는 청년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50명 있거든요. 50명이. 이 50명의 청년들이 설계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 네네. 그들이 가장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용하고 있고 네. 이제 여기 공간이 좋으니까 네네. 어르신들이 이걸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예, 안 되지. 못 오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어르신들 그거는. 오면 청년들 딴 데로 다 갑니다. 예, 그렇죠. 다 예. 도망가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네.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어르신 안 오고 한 곳을 더 만들어서 그쪽에 새로 만든 청년동은 약간 구직 활동, 취업 활동, 그 상담을 위주로 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밌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자율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이들 와서 공부도 하고 네네.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연 연습도 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음악 연습장도 있어요. 그런 네네네. 것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님이 광명 유권자 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여시고 네. 헌법 친화도시를 만들어 그랬어요. 이건 또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요. 네. 우리가 헌법 친화 도시를 선언하고 네. 조성하겠다 이렇게 제가 어제 협약식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을 주권자로 모시는 일들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어요. 네네네. 해왔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가정에도 직장에도 헌법 책자 하나 정도는 있어서 그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헌법 책을 보고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민원을 보러 네. 시청이 민원실에 왔어요. 네. 민원을 얘기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아니 헌법에는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그렇지.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헌법에는 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뭐 민주시민, 인권, 뭐 환경, 뭐 보육, 복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헌법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주권자 도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야 윤석열의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내란을 종식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내란을 종식시키는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윤 어게인이 발동하고 있잖아요. 그거 네네.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감히
불법 비상계엄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감히 총칼을 든 군인을 다시 국회에 들여보냅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그래서 예. 헌법 친화 도시 만들겠다. 네. 그렇게 전국의 선언을 모든 하셨군요. 지방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만약에 이제 네. 시장이 되시면 여러 현안들과 이제 정책들 또 공약들이 있을 텐데 네. 가장 먼저 이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시장님? 제가 네. 언론 인터뷰할 때 그 네. 질문을 정말 많이 아, 받는데 많이, 네. 항상 그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세요? 어느 하나만 너무 집중하려고 하면 그렇지. 안 된다. 맞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네. 아이부터 노른까지 어른까지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핏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데 네. 그것을 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난 이것은 반드시 할 거야라고 거기에 과다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나머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제가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자꾸 그것에 집중하게끔 그렇지. 하고 그러면 맞아, 맞아. 공직자들도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성과를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모든 것을 골고루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네네. 그런데 제가 그럼에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은 저는 네.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네. 주권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본사회 동시를 만드는 게 저희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잘 챙겨나가죠. 네네네. 공직자 일 잘해요. 그렇죠. 일 잘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맞아. 하느냐. 그치.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신나게 일하면 성과 내는 분들 많거든요.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네. 하고 계신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하실 때 네. 그때 그럼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두 분이? 그때 경기도에서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네네네. 코로나 때 이제 그 기본소득 개념에 이제 네. 그 시민들한테 이제 민생안전 지원 했죠. 지원했죠. 예,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경기도 전체. 했었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앙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맞아요. 많이 그랬었죠. 힘들어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었죠. 이재명 도지사한테 전화 드렸죠. 네네. 저희 시장 군수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할 테니까 네. 지사님께서 그 다음에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그 당시 이제 몇 개 뭐 고양시의 이재준 전 시장 뭐 그 저 파주는 안 그때는 했었나요? 파주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 나고 여주 네네. 이양진 시장 아, 등등해서 네네네네. 5분이 저하고 해서 먼저 해서 5만 원, 10만 원씩 먼저 했어요. 먼저 지급을 했군요. 네, 먼저 지급하고 나서 네네. 지사님께서 다시 30개 전체로 다 함께 하자라고 해서 경기도 예산과 또 30시군 예산 함께 모아서 그때 지역 앞에 민생안전 지금 다 지급했죠. 그렇게 해서 골목 경제를 지켜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 이재명 네. 지사와 소통하면서 네. 함께 이제 뭐 야당이긴 했죠. 당시엔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야당이었지만 아니요, 여당이었나요? 여당, 그때 네, 그때 정부에서 여당. 좀 네. 그게 여러 가지 미온적이었죠. 논란이 그래.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미온적이었죠. 그랬었죠. 네. 근데 먼저 이제 추진하니까 네. 또 정부도 나중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했습니다. 어쨌든 네, 네.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게 직접적인 현장에 경기도 가서 시장군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지사가 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했죠. 그렇게 됐네. 그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네 결국은. 그래요. 이게요. 사실은 지방 정부가 먼저 나서서 네. 해결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에 메리스 때도 그랬고 네.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네. 시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 보건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혁신가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좀 더 나은 방향 바꿔나가는 것은 맞아요. 혁신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혁신가들이 많이 나와서 지속 가능 사회 누구나 돌봄이 지켜지는 돌봄 사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광명 시민의회 포럼과 정책 협약하시면서 네. 시민의회 지역 조례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우리가 500원 원탁 토론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8번째 했는데 이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정리해서 받아서 의회로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일 원택 토론 안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논의를 깊이해서
수기 민주주의, 이제 자치권 확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회를 통해서 그 결론 내어진 것을 좀 시의회에 네. 좀 그 반영을 하게끔 하고 시가 그걸 의결하면 네. 시가 그걸 집행하는 주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시민의회 죄를 만들어 해보겠다라는 네. 공약을 좀 했고요. 네. 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가 네네네. 이것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시의회가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많습니까? 현재는 국민의힘이 네, 많습니다.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어쨌든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네, 네. 아니 그러면 네. 아니 시정 지난 4년간 하시면 좀 힘드셨어요? 의회하고는 괜찮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원래는 네네. 민주당이 많았어요. 아, 그전에는? 네네. 많았는데 그전에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인데 네네. 한 분이 아 그때 넘어가셨군요. 탈당하셔가지고 오. 의장이 되셔가지고 예, 의장이 되셔가지고 네네네. 국힘이 많아지게 된 거죠. 오, 한 명이 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의석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무소속의 한 명끼리 하지만 네. 그분이 이제 국힘 쪽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그분도 무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국힘으로 출마를 다시 했습니다. 출마했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뭐 시민들이 네. 평가하시겠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뭐 네. 물론 뭐 형식적으로 하는 분도 많지만 네. 경선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후보가 되셨는데 네. 같이 뛰셨던 분들이 원팀으로 다 모으셨어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네. 민주당의 정신이 늘 경선을 아름답게 하고 네. 그리고 함께 원팀에 참여해서 민주당 승리에 노력하는 그건 오래된 민주당의 전통이긴 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선을 7번 했습니다. 7번 예. 했어요. 한 번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네, 예, 네. 본선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어. 그런데 경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정말 중요한 게 포지티브하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유권자들이 네. 당원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아시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알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네거티브하고 뭘 해도 특히 요즘은 더군다나 네거티브 잘 안 먹히잖아요. 판단에 특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최소한 4년에서 한 10몇 년 동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평상시에 그분이 말하고 행동한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치는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달라. 아, 그럼 안 그러면 되지. 안 믿죠. 안 믿죠. 근데 말하는 것마다 음. 정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그러면 네네. 판단하죠. 그렇죠. 다만 말하지 않는 것 뿐이고 선거식에 투표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예, 유권자들, 시민들을 대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유세하러 다니시다 보면 인사하러 다니시다 보면 그래도 분위기는 그냥 네. 분위기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또는 뭐 지금의 이 그 정치 지형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좀 들리세요? 어떠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럴 것 같죠. 상당히 높고요. 특히 저는 제가 이제 시장 후보다 보니까 이제 네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악수하고 힘내라고 뭐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고 네네. 간혹 가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도 더 열심히 절박하게 된다. 해야 된다. 더 절박해야 네, 된다. 맞아요.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럼요. 저 그분들은 정말 찐 팬, 찐 지지자들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음. 또 우리 당 후보들이 다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신 오래된 당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운영하시는 국정 운영하시는 네.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물론 도지사로 계실 때도 보셨을 거고 소통도 하셨을 텐데 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천재 같아요, 이분은. 아니, 어떻게 모든 현안을 네네네. 하나하나 꼭꼭꼭 잘 짚어내는지. 우리 사회도 잘 알고, 그렇죠. 시대 정신 잘 읽고 계시고, 공직 사회도 잘 알고 있고, 산업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것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남시장 2번 하시고 경기도지사 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도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네. 관점과 방향입니다.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 한 번도 다른 적이 늘. 없고요. 네네네.
내가 한 번 정도 말씀을 내가 한 번 정도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걸 딱딱 짚어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힘도 좀 주시고요. 네. 제가 한두 번 이 공직사회에서 또 시민사회에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것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정확해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네네. 그거 있잖아요. 그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장관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헌법교육 잘 하셔요. 그렇죠. 헌법교육 안에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저 굉장히 열심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연대 경제가 잘 되려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지역에 그 선거대책본부에 네네. 그 이제 정원도시 특위도 있고 사회연대 경제 특위도 있어요. 네네.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협동조합을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에서 수익만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치.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이것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수익적 관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다 보니까 경쟁만 배워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내시는 거 보면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거를 네. 그냥 교과서처럼 국민은 전 국민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장님 지금 거의 한 45분, 6분 지났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여기 보시고 네. 이제 시민들에게 네. 저 박승원 후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정말 시민과 함께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현안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교통혁신입니다. 교통혁신. 이 도로나 철도 문제 빨리 해결해서 3기 신도시도 잘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광명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승원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 박승원 후보와 함께 거의 한 50분 정도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장 박승원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승원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박승원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내일 또 아침에 10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